이게 맨 아래에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루하기 때문이죠. 최소한 향편없는 영화라도 보는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영화조차도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굿다이노는 객관적인 퀄리티 면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루하다는 점 때문에 평가가 떨어집니다. 등장인물도 기억에 남지 않고 이야기 자체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건 애니메이션뿐인데, 그마저도 픽사에게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죠.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기대했지만, 이 작품은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벌레, 의식 있는 장난감, 감정 등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든 스튜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공룡 소재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굿다이노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공룡만 떼면요? 공룡은 나오긴 해요. 작품 퀄리티는 논란이 있지만, 카트는 지루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영화예요. 이 영화 때문에 우리가 픽사 영화 중에 나쁜 영화는 없다고 말하는 팬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이 영화는 그 규칙에서 거의 모두가 예외로 꼽는 작품인 것 같아요. 축하해요, 친구. 이 영화의 구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와 스파이 영화를 믹서기에 넣은 것 같고, 그 자체로도 이미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심지어 주인공들이 의식이 있는 차량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메이터가 스파이 역할을 맡고 있어서, 이건 귀엽고 웃긴 조연 캐릭터를 억지로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속편 중 하나라는 뜻이죠. 저는 정말 그냥 짐꾼일 뿐이에요. 우린 메이터가 적당히 나올 때가 더 좋아요. 픽사는 독특한 콘셉트에 익숙하지만, 그로도 재미있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German truck. Request acknowledged. Check it out. I'm wearing lederhosen. Make me a monster truck. Request acknowledged. What's up? 하지만 이 영화가 아무리 시끄럽고 정신없어도 적어도 흥미롭긴 합니다. 객관적인 완성도로 보면 이건 확실히 픽사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지 않은 작품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보는 재미는 있죠. 비록 너무 별로라서 오히려 재밌는 그런 느낌일지라도요. 레리 더 케이블 가이가 목소리를 맡은 견인차가 슈퍼 스파이가 되어 테러리스트를 물리치는 걸 보는 게 공룡이 놀아요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두 작품만이 최하위에 속해요. 이제 괜찮은 영화들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바로 C급 영화들입니다. 라이트이어는 무한저 넘어는커녕 한참 못 미치지만 다음 순위에 올라가고 칭찬할 정도 있습니다. 픽사 기준으로도 뛰어난 애니메이션입니다. 삭스가 정말 귀엽고 영화의 중심이에요. 마지막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저그를 주요 악당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저그가 버즈의 어두운 미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반전은 꽤 예상 밖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꽤 멋졌습니다. 이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길이야. 봐, 우리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어. 벌스. 그것 말고도 라이트이어는 액션 영화치고는 전혀 빠르게 전개되지 않아요.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우주라는 배경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몰입이 어려운데, 칙칙한 색상 팔레트도 삭스를 제외한 잊혀질 등장인물들과 잘 어울립니다. 삭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지? 냠냠냠 22년 19주 4일이요. 이게 90년대 만화처럼 액션으로 가득한 악당과의 전투였다면 훨씬 멋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라이트이어는 장점이 많아도 픽사 수준에 못 미쳐요. 토이스토리 4가 간신히 그보다 위에요. 토이스토리 3가 시리즈의 완벽한 결말이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잘가 파트너 라고 한 장면이 참 뿌듯하고 아팠던 거 기억나죠? 마치 영화가 관객들에게 이제 너희도 성장하고 그건 괜찮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우디와 친구들이 돌아왔지만 이번 이야기는 우디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알겠어요. 그건 저희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토이스토리 4는 나쁜 영화는 아니지만 훌륭했던 3부작 이후라 비교하면 약해 보여요. 괜찮은 유머도 있고 첫 3편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보핍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포키도 꽤 매력적인 캐릭터고, 다른 새로운 조연 캐릭터들은 잘해야 귀엽고 못해도 특별할 건 없어요. 이 영화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솔직히 결말은 관객들에게 3편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라고 애원하는 듯해요. 우디가 보핍과 남고 버즈, 보니와 헤어지는 건 초반 몇 편의 우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래서 픽사가 여러분에게 울어달라고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울게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최고로 보면 조금 웃기고 최악으론 불필요한 돈벌이 같아요. 토이스토리 5편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문장조차 끝까지 못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죠. 비록 완벽하게 명중한 작품은 아니지만 메리다와 마법의 숲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할 영화입니다. 픽사 최고의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세계관과 캐릭터들도 이 스튜디오의 평소 작품들에 비하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훌륭한 비주얼이긴 하지만 픽사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밋밋해요. 결코 나쁘진 않지만 픽사의 평소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이 영화에도 장점이 많아요. 메리다는 가장 호감 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10대가 교훈을 배우는 인물로 꽤 잘 그려졌고 어머니 엘리너도 완벽하진 않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을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장하고 변해야만 했어요. 두 사람이 숲에서 고생하는 장면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영화의 가장 강렬한 부분이에요. 부모도 성장하는, 아이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악당은 좀 별로였어요. 그냥 곰일 뿐이거든요. 악당이 그냥 곰인 건데 테디베어였던 악당이 그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칸은 이 부문 결승선을 통과 중입니다. 정말 충분히 단순하죠. 이 영화는 거만한 인물이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코믹 스포츠 영화입니다. 토메이터와 라이트닝의 우정은 정말로 아주 달콤하고 솔직히 라이트닝과 셀리보다 더 케미가 느껴져요. 아, 미안해요. 내가 놀라게 했나요? 조금 놀랐지만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메이터.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볼 거예요. 칸은 아주 생각할 거리를 던지거나 짜임새가 촘촘하거나 감정적으로 큰 울림을 주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야, 우린 네가 생각하는 만큼 멍청하지 않아.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와 주인공의 괜찮은 구원 서사가 있어요. 머리 비우고 즐기기 좋은 단순한 콘셉트입니다. 이 영화는 재미있고 충분히 괜찮은 영화예요. 그래서 C등급의 메뉴에 올려놓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우리 목록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여기가 B등급입니다. 보고 화날 분도 있겠네요. 인크레더블2는 그 자체로 보면, 그리고 정말 그 자체로만 보면 이 영화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인크레더블의 속편으로서는 그래요. 좀 별로긴 한데 이게 나쁜 영화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냈네요. 환상적인 비주얼과 멋진 액션, 좋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괜찮지만 인크레더블 1편을 특별하게 만든 점을 여전히 잊고 있어요. 그 특별함은 슈퍼히어로 영화와 초인 사회라는 개념을 풍자한 데 있었죠. 그런 재치 있는 비판, 즉 위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크레더블 2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나쁜 놈들과 싸우고 싶어요. 아니, 너희는 그러고 싶지 않아. 또한 훨씬 약한 악당이 추가되면 원작 팬들이 이 작품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 불평하는 많은 부분이 토이스토리 4에 대해 했던 불평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첫 작품의 장점을 어느 정도 유지해 더 높게 평가합니다. 액션 장면들은 훌륭하고 애니메이션도 정말 멋집니다. 꽤 재미있기도 하고요. 단지 소편으로서는 그다지 좋지 않을 뿐입니다. 괜찮은 영화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이건 좀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다음은 카3입니다. 만약 이게 당신에게 놀랍게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진지하게 논하지 않다 보니 카3의 존재도 쉽게 잊게 됩니다. 특히 다른 픽사 작품들과 비교하면 그렇죠. 놀라울 수 있지만 카3는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라이트닝 맥퀸 캐릭터를 잘 살렸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이트닝 맥퀸이 전성기가 아님을 천천히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영화는 솔직히 말해서 일종의 실존적 악몽과도 같습니다. 라이트닝 맥퀸이 자신의 전성기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첫 번째 교훈, 넌 늙었어. 받아들여. 얘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그가 새 캐릭터 크루즈와 함께 훈련하며 자신의 스피드라는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통을 넘겨줄 때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내게 처음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크루즈? 말하는 자동차에 관한 영화치고는 이 영화는 꽤 괜찮은 감정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에서 라이트닝이 가장 호감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메이터의 모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그 모자는 말 그대로 경주 트램 모양이고 그 위에서 라이트닝 맥퀸이 움직여요. 저도 갖고 싶어요. 이 리스트에서 다음 순위로 올라가는 작품은 몬스터 대학교입니다. 이제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이제 속편은 없어요.
다음에 소편 얘기할 때까지요. 이건 프리퀄 영화니까요. 마이크와 설리의 대학 시절이 궁금했나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의외로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몬스터 대학교는 전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팬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 이런 첫날부터 늦을 순 없지. 마이크와 설리의 유대감이 잘 드러나고 의외로 강렬한 장면도 있습니다. 마이크와 설리 모두 자신들이 노력하는 꿈을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디즈니와 픽사 영화처럼 동화 세계에서 이런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콤 쌉싸름한 메시지는 픽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우정 중 하나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마이크와 설리의 관계에 집중할 때 가장 빛납니다. 특히 후반부 산막에서 그렇죠. 영화의 다른 부분도 괜찮지만 마이크와 설리가 나오는 최고 장면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엄마, 우리 지금 입회식 중이에요. 오, 무섭구나. 그래, 계속해. 내가 여기 없는 척 해줄게. 하지만 그 장면들이 정말 훌륭해서 이 영화의 수준을 훨씬 더 높여줘. 다음은 또 다른 크고 탈북순이 괴물에 관한 영화인데 이번에는 좀 더 은유적인 괴물이야. 터닝 레드는 자신감 넘치지만 보호 속에 자란 아이인 말린 니가 13살이 되며 성장의 두려움을 겪는 이야기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아이는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부모는 아이가 그걸 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웃긴 상황들이 벌어져. 농담은 빼고 이 영화는 좋은 성장 영화야. 재미있는 슬랩스틱도 있고 세대 간의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다루는 꽤 강렬한 감정적인 순간들도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엄청나게 장대한 클라이맥스 전투도 있지. 이 영화에 할 수 있는 최악의 평가는 가끔 평범하다는 거야. 민망하게 오글거릴 때도 있어. 하지만 그 점이 이 영화의 장점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아. 그럼 계속 헤엄치면서 순위를 내려가 보자. 다음은 도리를 찾아서야. 니모를 찾아서의 소편으로 주인공 도리가 가족을 찾으려는 여정의 중심이 돼. 그런 의미에서 아기 도리와 그녀의 부모님 사이의 장면들은 아마도 픽사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면일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돕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줘. 저는 단디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 네가 항상 그렇게 말하지. 도리는 사랑스럽지만 농담거리로 여겨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장애가 주목받는 동시에 그녀만의 개별적인 강점들도 주목받아요. 예를 들어 그녀의 이중 언어 능력이나 해양 생물에 대한 방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죠. 그런 재현은 관객 중 많은 아이들,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중요할 거예요. 도리! 네? 우리 둘이 친구였잖아. 아니, 새로운 캐릭터들도 정말 좋아요. 이미 도리의 부모님에 대해 언급했지만 행크, 그 문어. 아, 미안해요. 그 세프토퍼스도 그의 새로운 파란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케미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진심으로 비판해야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건 바로 말린이에요. 영화 내내 말린이 도리에게 못되게 구는 게 불쾌해요. 특히 도리가 그를 얼마나 도우려 했는지 생각하면 더 그래. 알다시피 니모를 찾으려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리를 찾아서는 괜찮은 소편이고 아기 도리 장면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어요. 간발의 차로 A등급에 들지 못한 작품은 최근 픽사 영화 엘리멘탈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 순위는 애니메이션 때문이에요. 영화 모든 부분이 괜찮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은 캐릭터, 좋은 상호 연기, 귀여운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 전개가 느리고 강렬한 순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다듬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돌려 말하지 맙시다. 와, 이 영화 정말 멋져 보여요. 색감, 각각의 요소들이 보이는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는 시각적 개그들까지요. 램보의 유리 조각 실력조차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으며 할마크 스타일의 귀여운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면 더없이 딱 맞는 추천작입니다. 이제 상위 15위에 들었고 영화들도 좋은 수준에서 훌륭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A급입니다. 보세요. 루카를 더 높은 순위에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순위에 속지 마세요. 루카는 사랑스러운 이야기와 귀여운 비주얼, 멋진 세계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영화입니다. 루카, 알베르토, 줄리아의 우정은 정말 달콤하고 영화의 훌륭한 정서적 중심이 되어줍니다. 방해물을
피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머니가 네 앞을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루카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님은 루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합니다. 루카는 지상 세계를 더 보고 싶어하며 이로 인해 이야기의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더 높은 순위가 아닐까요? 루카는 훌륭하지만 후반부엔 가족 이야기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1막에서 그 부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 영화는 루카와 알베르토가 지상 세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며 다행히 대부분 그 부분에 집중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순위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슬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기쁨에 관한 이야기지만 행복이 중요하긴 해도 유일하게 중요한 감정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감정들을 억누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영화는 선명한 색감, 재미있는 캐릭터, 기발함과 진심 어린 감동이 잘 어우러져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라일리를 달로 보냈다고 말했어요. 아, 미안해요. 인사이드 아웃은 픽사의 잠재력을 처음 완전히 보여준 영화입니다. 중간쯤에 있다는 건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신호죠.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목록 순위 정하기도 어려웠지만 인사이드 아웃을 낮은 순위에 드는 게 특히 힘들었어요. 특히 여기에 인사이드 아웃을 둔 특별한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냥 다른 영화들이 저희 기준에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편도 잘 나오길 바랍니다. 드디어 불안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제 인생을 표절했다며 픽사를 고소하고 싶을 정도요. 몇 달이 지난 지금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2는 원작만큼 훌륭하며 두 작품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라니 무슨 뜻이에요? 첫편만큼 아주 깊이 있지는 않지만 인사이드 아웃2가 원작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 더 성숙한 메시지를 전해줘서 아주 근소하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제가 메모도 하고 커피도 가져오고 일정도 관리하고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짐도 들어드리고 주무시는 것도 지켜볼 수 있어요. 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불안을 인간적으로 보여주면서 통제되지 않을 때 해로울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영화는 오늘날 꼭 필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서편이 원작보다 더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코미디입니다. 그의 강력한 한 수 기억나세요? 내가 모두를 자유롭게 하겠다. 우리 끝장이야! 랜스와 블러피가 나오는 장면들은 픽사 역사상 최고의 농담들이 들어있어. 그리고 웃기면서도 울게 만드는 영화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아, 별명이라니. 난 너를 위라고 부를 거야. 안 돼. 유튜브 영화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혹평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인사이드 아웃2는 원작의 감동을 놀랍게도 잘 유지했어. 제발 그 흐름은 깨지 마. 농담은 여기까지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다음은 벅스 라이프야. 이 영화는 픽사 두 번째 작품으로 토이스토리 다음 작품이고 토이스토리2와 몬스터 주식회사보다 먼저 나왔어. 그래서 팬들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도 이해돼. 우리가 그렇지 않았나? 벅스 라이프는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모두 마지막에 성장하는 멋진 영화야. 서커스 벌레들은 각자 역할을 찾고 플릭은 실수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 다른 벌레들도 그와 발명품을 더 인정하게 돼. 또 호퍼의 뛰어난 악당 면모도 빼놓을 수 없어. 내 말은 픽사 악당들이 그냥 못된 아이에서 파시스트 독재자로 변하는데 2편밖에 안 걸렸다는 거야.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의 잔인한 죽음도 놀라웠어. 이게 어린이 영화 맞을까? 이번엔 그런 질문도 필요 없어. 토이스토리는 상징적인 어린이 영화야. 이 영화는 우리 모두를 더 열심히 놀고 상상하게 했지. 자, 모두들 이건 강도야. 아무도 움직이지 마. 버즈와 우디는 픽사의 대표 캐릭터야. 우디는 충직하고 미워할 수 없는 까칠이에서 팀플레이어, 리더로 성장해. 그리고 버즈는 점차 자신이 장난감임을 받아들여. 버즈, 여기 올라와서 나 좀 도와줄래? 이 영화는 재미있고 상상력 넘치는 모험으로 픽사 영화의 본질을 잘 담고 있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지만 토이스토리를 더 높게 못 올리는 게 아깝다. 하지만 우디와 버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 작품은 온워드야. 이 영화는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 픽사의 특징은 평범하거나 이미 다뤄진 아이디어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면에서 온워드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현대 사회에서의 마법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는 굿 다이노처럼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온워드는 정말 재미있었어. 이 영화는 결점은 있지만
호감 가는 두 형제가 서로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이안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버지를 단 하루라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불안감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 그 과정에서 그는 좀 더 과장되고 활발한 형 발리와 함께 협력해야 하지. 발리 역시 자신의 지나친 자신감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돼. 덜 가본 길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 너희들 진짜 큰일 났어. 두 사람의 관계가 영화의 중심이며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어 영화에 유리하게 작용해. 톱10 바로 밖에 있는 픽사의 최신작 엘리오는 예고편이 인상적이어서 기대가 컸고 인사이드 아웃 2도 훌륭했다. 이제 픽사가 속편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린 픽사의 최신 오리지널이 현대의 명작이 될 것이라 확신해. 엘리오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픽사만의 리로와 스티치의 가장 가까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유쾌한 SF 재미, 진심 어린 감동, 캐릭터 성장까지 담긴 영화야. 실제 리로와 스티치 리메이크가 뭐 여러모로 그랬으니까 이번 여름에 정말 필요한 영화야. 이 영화는 진짜 리로와 스티치처럼 가족, 외로움,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라는 주제를 훌륭하게 탐구해. 주요 앙상블 캐스트가 환상적이야. 엘리오는 훌륭한 주인공이야. 그는 자신의 독특함을 잘 드러내고 올가 이모와 완벽한 대조를 보여줘. 둘 다 엘리오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게 하려 했으며 항상 진심으로 노력해. 또 엉뚱한 우주 캐릭터들도 등장해. 픽사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사이드킥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든부터 어떻게든 위협적이면서도 진심으로 호감이 가는 그레곤까지. 칠현진, 주요 캐릭터 모두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 그리고 귀여운 조연 캐릭터들, 예를 들면 우라는 액체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들은 말할 것도 없어. 진심으로 이 작은 친구가 정말 좋아. 말로 표현 못할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어. 이 영화 비판 중 하나는 전개가 빠르다는 점인데 그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해. 사실 나는 그게 영화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느껴. 이 영화는 여러 은하에 걸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당연해. 영화는 엘리오가 이모와의 유대감과 외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천천히 보여준다. 이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간만 쓰고 난 그게 정말 좋아. 캐릭터 구축은 절대 건너뛰면 안 돼. 가끔 영화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좋아. 그래야 바로 우주 모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훌륭한 사운드 트랙, 성우진, 비주얼 덕분에 여정 내내 멋진 연출을 즐길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은 명작들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렸는지 진짜로 설명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스포일러 경고야. 이 영화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캐릭터들 간의 역학관계야. 엘리오와 올가의 사고방식은 둘이 떨어질 때까지만 일부만 보여. 엘리오는 자기 가족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또 다른 아이인 글로든과 친구가 된다. 우리는 그가 세상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또 자신이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지도 걱정한다는 걸 알게 돼. 그들의 우정에서 아름다운 점은 두 사람이 서로의 보호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자신들의 보호자에게서도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안녕 아빠. 나는 협상 카드야. 아니 며칠 전이라고 해야지. 이제 그레곤과 올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올가가 실수를 했을 때조차도 항상 공감 가는 인물로 그려졌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 영화는 엘리오가 올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아 둘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 엘리오가 떠난 후 올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에 대한 그리움도 인정했지. 외국 픽사는 수년 만에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를 보여줬지. 하지만 사실 그레곤의 이야기는 더 달콤한 결말을 맞았다고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 평판, 그리고 멋진 로봇 배틀 아머까지도 아들이 얼지 않게 감싸주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 이 행동이 그레곤을 오해받는 악당으로 만들지 않는 점이 아름다워. 그는 분명 악당으로 그려지지만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된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악당이라는 평판도 완전히 내던질 정도였지. 엘리오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했어. 그리고 픽사가 여전히 정말 놀라운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영화가 그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렸어. 엘리오에 대한 유일한 불만은 조연, 특히 대사들의 활용이야. 일부 장면 빼면 별로 역할이 없었어. 그 캐릭터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주요 캐릭터들의 매력이 그 아쉬움을 충분히 보완해줬어. 엘리오는 현대의 명작이고 아마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픽사 영화 중 하나야. 하지만 예전의 고전 명작들은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없어. 이 둘이 또 남았네.
예상 못했지만 괜찮아. 다음은 토이스토리 2야. 정말로 가치 있는 속편이야. 토이스토리 1편에서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임을, 속편에서는 우디가 앤디의 장난감임을 받아들인다. 우디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스팅키 피트, 불스아이, 제시와의 우정 사이에서 갈등한다. 세계관 설정도 정말 뛰어나다. 우리는 우디의 옛 어린이 프로그램, 버즈와 렉스가 저그를 물리치려 경쟁하는 비디오 게임 등 우디와 버즈의 기원 세계를 더 많이 본다. 하지만 내 작은 팔 좀 봐. 나는 동시에 발사 버튼을 누르고 점프할 수가 없어. 이 영화가 끝내주는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 기존 캐릭터들은 더 많이 나오고 새 캐릭터들도 훌륭해. 알은 훌륭한 악당이고 스팅키 피트는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동기를 가진 반전 빌런이야. 다음 작품 라따뚜이로 가보자. 벌써 배고픈데 더 고파지겠다. 이제 우리는 모자 속에서 주방 직원을 조종하며 미식 셰프로 성장하는 쥐 이야기를 보게 됐어. 이건 인간과 쥐 사이의 관계를 다룬 훈훈한 이야기야. 자,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 영화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야. 라다뚜이는 다른 픽사 영화보다 볼거리는 적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야. 삶의 냉혹한 현실을 결코 순화하지 않아. 예를 들면 레미 아버지가 쥐들이 대도시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그 잔인한 장면처럼. 우리가 사는 곳은 적의 것이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픽사 특유의 마법이 있어요.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영감을 줍니다. 안토네그 장면처럼 가장 단순한 것이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라따뚜이보다 그 점을 더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면 바로 이 부문을 마무리하는 소울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이 영화가 픽사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에요. 조가 천천히 인생의 의미가 그저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그 장면 그 자체로 정말 이 메시지는 절대 시대를 타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 전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다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죠. 하지만 결국 그는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그냥 오늘 죽는다면 제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게 아닐까 두려워요. 이 영화가 완벽하진 않아요. 전개가 들쭉날쭉하고 늘어지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메시지 덕분에 대부분의 영화, 특히 어린이 영화와는 다른 수준에 올라섭니다. 소울은 제목처럼 우리에게 인생을 즐기라고 영감을 주는 영화였어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해보라는 메시지였죠. 이 영화 한번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뽑은 상위 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들은 최고의 작품, 진정한 S급 픽사 영화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시작은 코코로 가보겠습니다. 독특한 비주얼과 가속의 음악 금지라는 감정적 중심까지 갖췄습니다. 준비하세요.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훌륭한 반전 악당도 있고요. 코코는 최근 최고의 픽사 영화 중 하나입니다. 코코 할머니의 이야기를 천천히 전개. 결말이 픽사 역사상 가장 강렬한 결말 중 하나가 됩니다. 그 과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코코는 속도 조절이 뛰어나고 애니메이션도 아름답고 완성도도 뛰어나며 픽사 영화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이야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 사랑은 쥐가 쓰니까요. 누구? 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 사랑이야? 모르겠어 아직도. 너 아직 화나 있어. 이 순위가 더 높지 않은 건 정말 훌륭한 영화들이 있기 때문이야. 업은 상위 5편, 바로 박이야. 이 영화의 도입부는 따로 소개할 필요도 없어. 칼과 엘리의 사랑은 짧은 시간에 전개되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영화의 강력한 감정적 중심이 될 만큼 마법 같아. 칼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즐기지 않아. 하지만 태거 위기에 처하자 풍선으로 집을 띄워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칼은 달라져.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동네 아이인 러셀을 데려가게 되고 러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칼과 엘리가 갖지 못했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 이 영화는 스튜디오 역사상 손꼽히게 강렬한 시작과 결말, 놀라운 감동을 준 작품이야. 그래도 영화 중반부는 훌륭하고 전설적인 더구를 보여준다. 우리 주인님이 내 목걸이를 만들어주셨어. 주인님은 착하고 똑똑한 분이시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이 목걸이를 만들어주셨어. 다람쥐! 그 시작과 결말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죠. 이제 상위 5위에 진입했고 그 시작을 니모를 찾아서로 엽니다. 여러 번 언급됐지만 말하는 물고기만 빼면 니모를 찾아서는 어린이 영화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안녕, 나는 도리야. 안녕 도리. 그리고 나는 물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와, 그거 정말 놀라운데? 잘했어, 친구. 이 이야기는 아들을 납치당한 뒤 절박하게 찾아 헤매는 홀아버지가 기억장애가 있는 여성 한 명과만 힘을 합쳐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닷속 배경이라고 해서 잊힐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영화는 여전히 픽사의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수중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유추도 뛰어나고
주요 캐릭터들은 모두 인상적이며 사랑스럽습니다. 이 영화는 슬프면서도 달콤한 매력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미모! 엉덩이를 만질 수 없어. 미모를 찾아서를 보면 웃고 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계속 헤엄치는 거야. 적절하게 인크레더블이 다음이야. 제목에 어울리는 작품이지.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아 돋보이려면 노력이 필요해.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크레더블은 여전히 이 장르에서 최고의 작품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고 픽사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어.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픽사 역사상 가장 잘 쓰인 히어로 중 하나야. 쇼타임이다. 신드롬은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해도 될 만큼 뛰어난 빌런이야. 나는 새로운 슈퍼히어로야. 나는 신드롬이야. 이 영화는 가족 영화치고 꽤 어두워. 신드롬이 밥의 가족을 아예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미라주가 죽게 내버려둘 생각까지 해. 슈퍼히어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논란까지. 인크레더블은 정말로 놀라운 영화이고 받는 모든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영화는 픽사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장르를 재정의한 영화로 남아있어. 인빈서블, 더 보이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처럼 슈퍼히어로를 풍자하는 다른 미디어를 즐긴다면 미스터 인크레더블과 그 일행에게 감사해야 해. 우리의 유일한 불만은 영화에서 가장 큰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야. 프로존의 슈퍼슈트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보, 내 슈터 어디 있어? 더 큰 선에 대해 얘기 중이야. 더 큰 선? 나는 당신의 아내야. 내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이야. 이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 몰라요. 영화적 위대함의 동메달, 뭐라고 불러야 할지 좀 애매했던 그 자리는 토이스토리 3에게 돌아갑니다. 이 작품은 픽사의 대표 시리즈를 완성하죠. 이미 말했듯 토이스토리 3는 시리즈의 완벽한 결말이었고 주요 캐릭터들도 각자 빛을 발할 시간이 있었어요. 성장이라는 주제는 가슴 아프면서도 영원 불변하죠. 새로운 등장인물들도 훌륭해요. 특히 로쏘는 픽사 악당 중 신드롬에 버금가는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이 앤디가 기증했다고요? 뭐 앤디 손해죠, 보안관님. 이제 더는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잠깐. 이제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진심으로 비극적이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악당을 좋아하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악한 악당을 좋아하든 이 사람은 딱 맞는 인물이에요. 그는 한때 구원의 기회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바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대놓고 내팽개쳐버린다. 야 친구야,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로쏘는 이 영화의 훌륭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화는 긴장감과 위협적인 악당,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감옥 탈출 장면이 있습니다. 버즈는 사실상 로보토미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공포 영화 같은 분위기도 있어 저희는 그 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영화는 놀라운 결말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앤디가 장난감들과 작별하고 그들을 보니에게 소개합니다. 장난감들도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잘가 친구. 이것은 시리즈의 아름다운 결말이고 우리는 이 결말을 뒤집어버리는 장면이 괜한 소편에 없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상위 2개는 결정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티어 전체도 그랬지만 우리는 준우승 자리를 몬스터 주식회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족 친화적인 영화의 정점입니다. 아, 좋네요. 등장인물은 적지만 하나같이 존재감이 큽니다. 마이크와 설리는 픽사 최고의 우정이고 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부를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렌달과 워터누스, 이 둘은 정말 무서운 악당입니다. 워터누스는 동정받거나 이해 가능한 악당이고 렌달은 순수한 악의 위협입니다. 솔직히 어릴 때 봤을 때만큼이나 지금 봐도 렌달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영화의 다른 모든 면도 훌륭합니다. 픽사가 만들어낸 세계관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세계 중 하나이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며 강렬하고 인상적인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 자를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길이가 좋아요. 이 영화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른 데에는 복잡한 이유가 없어요. 몬스터 주식회사는 그냥 재미있어요. 이 영화는 모든 면에서 정말 신나요. 매력적이고 웃기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때론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가 더 감탄한 영화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선택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원리를 지금까지 나온 픽사 최고의 영화로 꼽습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지구의 색채는 처음엔 칙칙하지만 영화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특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는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희망이 사라진 황폐한 지구에서 인류가 사는 디스토피아 엑시엄 우주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 영화는 인류에 대한 경고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점이
무섭고도 탁월합니다. 네. 세상이 무너질수록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며 모두가 스스로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도 조금씩 엑시엄 좌석에 앉은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지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얼른 여기서 벗어납시다. 이 영화가 재미없진 않아요. 귀여운 로봇들이 사랑에 빠지고 이는 영화의 시작점이자 지구가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인간들도 등장하고 전반적인 주제는 인류가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작은 새싹 하나하나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선장이 오토를 멈추려 처음 걸음을 내딛는 장면은 픽사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득이 안 됐다면 여러분도 설득되셨길 바라며 댓글로 좋아하는 픽사 영화를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 아름답고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